안녕하세요, 홍성추입니다. 오늘은 지난번 예고했듯이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에 대해 얘기해보고자 합니다. 며칠 전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타계했는데 그 조금 전에 현대차그룹에선 정몽구 회장이 경영 일선 퇴임을 알리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현대와 삼성이라는 두 거대 기업을 이끌었던 2세 경영인의 퇴장은 우리 경제계에도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습니다. 삼성 이건희 회장과 마찬가지로 정몽구 회장 역시 현대차그룹을 맡아 세간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현대차를 세계적인 자동차 회사로 만들었습니다. 정몽구 회장은 삼성 이건희 회장보다 조금은 덜 주목받았지만 오랫동안 정몽구 회장을 취재해온 저로서는 결코 이 회장 못지않은 기업가였다고 판단하고 싶습니다. 정 회장이 현대차를 맡았을 때 재계의 시선은 그렇게 곱지 않았습니다. 과연 자동차 그룹을 잘 이끌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우려였습니다. 그러나 정 회장은 보란듯이 자동차 그룹을 잘 운영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정몽구 회장은 어떤 사람이고 그의 경영 이면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조망해 봤습니다. 정몽구 회장을 주변에서는 영문 이니셜을 따 MK라고 부릅니다. MK라는 별칭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20년도 더 전에 현대그룹에서는 창업회장이 아들들을 부를 때 영문 이니셜을 사용했었습니다. 돌아가신 몽원 회장은 MH, 정몽준 전 의원은 MJ 이렇게 불렀습니다. 어떻든 MK는 왕 회장으로 통하는 정용 회장이 있을 때는 그렇게 주목받지 못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오히려 동생인 정몽원 회장이나 정몽준 전 국회의원 등이 총애를 받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탓인지 극도로 몸을 낮췄고 기자들과 직접 대면도 거의 없었습니다. 현대그룹 내에서 그의 존재는 그냥 정주영 회장이 차남으로 독자 경영을 하고 있다 정도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친인 정주영 회장이 MK를 그룹 후계자로 인정하지 않은 점도 있었지만 왕 회장 가신이나 다른 형제들이 견제도 한몫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1990년대 초반에 MK가 처음으로 한 월간지와 인터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인터뷰를 주선했던 홍보부장이 좌천되는 일까지 생길 정도로 겸제가 심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1938년생인 MK는 올해 우리 나이로 83세입니다. 몇 년 전부터 건강에 이상이 생겨 공식 석상에 거의 얼굴을 내밀지 않고 있었습니다. 2016년 말 박근혜 탄핵 청문회에 잠시 나왔던 것이 마지막 공식 행사였습니다. 지금은 아산병원에 입원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병은 알츠하이머, 즉 치매 증상이 있다고 가족들은 밝히고 있습니다. 아마 과도한 음주가 원인이 아니었나 주변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는 소주, 양주, 포도주, 술이라는 술은 전혀 가리지 않는 애주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 번에 마시는 양도 엄청 많아 사장단 중에서 그와 대적할 실력을 갖춘 이는 별로 없었을 정도라고 합니다. MK에 대한 평가를 할 때 가장 많이 얘기하는 부분이 다른 형제에 비해 학력이 낮다, 즉 공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는 미국 유학을 가기는 했지만 학력란에 어느 대학에서 유학을 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막내딸인 윤희 씨가 미국에서 출생한 것이 미국에서 생활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주변 얘기를 종합해보면 왕 회장께서 영어 공부라도 하라고 미국에 보냈는데 툭하면 귀국해버리고 해서 제대로 공부를 안 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정몽구 회장은 경복고등학교를 나와 한양대 공업경영학과를 졸업한 것을 최종 학력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는 고등학교 때 럭비부 주장을 할 정도로 공부보다 운동을 즐겼다고 합니다. 주먹이 세기로 동기들 사이에도 유명했습니다. 손도 엄청나게 커서 소뚜껑 주먹으로 불렸습니다. MK는 첫 직장을 현대자동차에서 시작합니다. 이때가 1970년입니다. 그러다 잠시 현대건설 자재부 부장직을 맡아 자동차와 결별했지만 다시 자동차로 돌아와 대부분의 직장 생활을 자동차에서 했습니다. 현대자동차 서비스 대표이사를 맡은 것이 1974년입니다. 지금 이 원효로에 있는 현대자동차 서비스 공장은 MK가 만든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때만 해도 그렇게 AS가 심하지 않을 때라 부품을 갈아주는 정도였습니다. 왕 회장이 MK에게 독자 노선을 걷도록 한 것은 아마 혹독한 경영수습을 시키려는 심산이 아니었나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때는 장남인 정몽필 인천제철 회장이 우여곡절 끝에 왕 회장의 신임을 받고 경영 수업을 착실히 밟고 있었던 시점이었습니다. 정몽필 회장은 1982년 경부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로 운명을 달리하고 맙니다. 형이 교통사고로 사망하면서 사실상 장남이 되었지만 아버지인 정주영 회장은 그렇게 탐탁해 한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MK는 아버지 눈에 들려고 기업 경영에 몰두합니다. 지금의 현대모비스인 현대전공을 만들어 현대자동차 서비스와 함께 독자 경영을 합니다. 현대전공은 주로 수출용 컨테이너와 HBM을 만드는 회사였습니다. 그렇게 큰 기술이 들어가는 사업은 아니었지만 여기서 나름 인정받습니다. 이 회사에서 1991년 갤로퍼를 만들어 당시 숙부인 정세영 회장이 이끄는 현대자동차와 경쟁하게 됩니다. 이는 왕 회장이 고도한 전략이라는 설도 있습니다. 어쨌든 갤로퍼는 승승장구했고 나중엔 산타모도 이 회사에서 만들게 됩니다. MK의 진정한 능력은 현대자동차를 완전히 그룹으로부터 독립해 독자 경영을 할 때부터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때가 2000년입니다. 왕자의 난이 말끔하게 정리되지 않을 때 자동차 부분은 MK가 맡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정세영 회장 일가는 MK가 소유했던 현대산업개발과 현대자동차 지분을 맞바꾸면서 정리됐습니다. MK는 자동차 부분을 소유하게 되면서 본인이 대주주였던 현대전공에도 변화가 오기 시작합니다. 철도 차량이나 컨테이너, 갤로퍼 등을 생산한 기업에서 자동차 부품 회사로 변신하는 것입니다. 사명도 현대전공에서 현대모비스로 개명합니다. 지금 모비스는 차량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을 거의 생산한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동력 계통을 제외한 대부분이 고부가 가치 부품을 도맡고 있는 것입니다. 자동차 부품과 AS 부분에서 일가견을 습득한 그는 현대자동차를 일대 개조하기 시작합니다. 이른바 품질 경영 시동입니다. 당시만 해도 현대자동차에 대한 인식은 품질이 조악하고 싸구려 이미지가 각인돼 있었습니다. 이를 정몽구 회장은 뒤집은 것입니다. 그때 미국 시장에 10년 10만 마일 보증카드를 들고 나왔습니다. 국내에선 보증기간이 2년에 불과한데 10년을 보증한다고 하니 자동차업계에서는 망하려고 작정했다고 혹평했습니다. 그러나 이 마케팅 전략은 적중했습니다. 해외 시장에서 현대자동차를 바라보는 시선도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세계 자동차 산업에서 전례가 없는 최단 기간 내에 글로벌 생산 판매 네트워크를 구축했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경기도 남양에 세계 최대의 R&D 센터를 세워 품질 경영을 뒷받침하는 시스템도 만들어냅니다. 처음 자동차를 물려받았을 때 우려의 시선을 보냈던 세계적 컨설팅 회사들이나 국내외 재계의 시선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는 MK만이 뚝심 경영이라고 불려지기도 했습니다. 정몽구 회장이 뚝심 경영은 거침없었습니다. 동생인 정몽원 현대그룹 회장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현대건설이 흔들리자 그룹이 못해나 다름없는 현대건설을 인수해 명실상부한 현대그룹적 통을 이어받았음을 대내외 알립니다. 그리고 한보철강을 인수해 부친인 정주영 회장이 그렇게 소망했던 일관제철소를 만들어냅니다. 2000년 정몽구 회장이 자동차를 물려받았을 때 그룹 이상은 10개 계열사의 자산은 34조 400억 원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말 현대자동차그룹은 543개 계열사와 총 234조 7천억 원이 자산을 보유한 거대 그룹으로 성장시켰습니다. 삼성그룹에 이어 명실상부한 국내 2위 기업이 됐습니다. 사실 정몽구 회장은 삼성그룹이 이건희 회장에 비해 평가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닙니다. 이건희 회장은 대규모 사장단 회의를 회의에서 열거나 삼성전자 제품이 질이 형편없다고 소각하는 퍼포먼스를 하면서 삼성전자를 세계 1위로 키워낸 반면 정몽구 회장은 그런 퍼포먼스가 별로 없었습니다. 직접 기자들하고 대면하지도 않았습니다. 기자를 직접 대면하지 못한 것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의 화법이나 언어 구사 능력이 뛰어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직접 만나서 물어봤을 때도 예, 아니오 외엔 다른 말이 없어서 질문을 이어갈 수 없을 정도로 답답했던 적이 있습니다. 오죽하면 몇 년 전 한 일간지 기사에 정몽구 회장이 그룹 시무식 때 원고 없이 즉석 연설을 했다고 했겠습니까?
2003년 3월 기아차에서 오피러스라는 신차 발표를 하얏트 호텔 그랜드 볼룸에서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는 주한 외교사절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자동차 관계자, 언론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도 현장에 있었는데 오피러스를 올림푸스라고 계속해서 발언하는 해프닝도 있었습니다. 원고를 읽었는데도 말입니다. 물론 통역은 오피러스로 했습니다. 제가 88 서울 올림픽을 취재할 때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정몽구 회장은 당시 아시아 양궁협회 회장 자격으로 메달을 딴 선수들에게 직접 메달을 달아주고 한 3분간 즉석 스피치가 있었습니다. 그때 동시 통역으로 들어간 후배가 저에게 3분 통역하면서 내복까지 땀으로 적셨다고 하면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정 회장 말에 주어 수어가 혼재해 있어서 도저히 통역을 할 수 없어서 자신이 말을 만들어 통역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의 어눌한 언행 때문에 자동차를 물려받았을 때 제게에서 우려했는지 모릅니다. 제가 서울신문 산업부장으로 있을 당시 현대그룹 비서실에서 근무하다가 은퇴한 분한테 직접 들었던 얘기가 있습니다. 당시 재계에서는 정몽구 회장이 현대자동차를 망칠 것이라는 얘기가 돌 때였습니다. 사장까지 지냈던 그분은 저한테 왕 회장이 아들 8형제 가운데 아버지 사업가 기질은 MK가 가장 많이 물려받았다고 자신있게 말을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당시만 해도 저는 반신반의하고 들었는데 지금은 그분이 평가에 대해 수긍하고 있습니다. 공부머리와 사업머리는 확연히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재벌 2세들 중에서 국내에서 고등학교를 다니다 적응이 안 돼 일찍 도피성을 유학을 갔지만 사업은 성공시킨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그룹 김승현 회장이나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이 경기고등학교와 경복고등학교를 다니다가 유학을 간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그분들은 창업회장만큼이나 회사를 잘 경영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어쨌든 정몽구 회장은 최근 아들에게 경영권을 물려주고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습니다. 많은 우여곡절 끝에 현대자동차를 물려받아 지금은 세계 5위 자동차 메이커로 우뚝 서게 만든 장본인입니다. 자동차뿐 아니라 선친인 정주행 회장이 일궜던 기업들도 인수해서 옛 영화를 다시 구현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제 공은 이 그룹을 물려받은 정의선 회장에게 돌아갔습니다. 현대차 그룹을 명실상부한 세계적 기업으로 계속해서 성장시킬 것이냐 아니면 아버지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업가로 만족할 것인지에 대한 평가는 향후 10여 년이 흐른 뒤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정의성 회장에 대한 스토리는 나중에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늘 정몽구 회장 스토리를 만든 것은 그가 주변의 평가보다 큰 경영인이었고 누구보다 사업가 기질이 강했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